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스라엘 선교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소수자 가운데서도 트랜스젠더만 국내에 10,000명이 넘는다는 통계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대다수가 20대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대연동에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을 두고 발생한 주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3개 단체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대회를 18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제1노회가 제176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 모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터전을 잃은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이스라엘 선교단체들 역시 전쟁의 영향으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이스라엘 사역단체들의 활동도 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교계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역 중 하나인 알리야 프로젝트. 세계 각국에서 반유대주의와 무슬림 테러 등으로 위협에 놓인 유대인들을 구출해 이스라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역인데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수도 텔아비브 인근까지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비행이 지연되는 등 알리야 사역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10월 중순에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그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어요. 50명이 알리야 하시는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이번 전쟁으로 비행편이 취소가 되면서 다른 비행편으로 더 소수가 이제 오고 몇 편의 비행편에 나눠서 이제 오실 예정이고요. 또 총 35개의 이주민 정착촌 가운데 여러 곳이 미사일 위협을 받으면서 이주민들과 사역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방공호로 대피하는 등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민자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민자들도 다 처음 겪는 상황이고 여기도 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잠도 못 자고. 현지 가정교회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 따르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은 대부분 임대료가 저렴한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가자지구 인근 지역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위협을 받는 북부 지역 등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급히 피난처를 찾은 교회도 상당수입니다. 슈켈론이 있는 데는 폭격을 맞아가지고요. 목사님 그 사택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자동차가 파손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스테로스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각각 차에다가 성도들을 싣고 피난처로 옮겨가는 전쟁 피해가 늘어나면서 교계 단체들은 기존 사역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전쟁 피해자 구호 물품과 대피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 또 방공호 수리 등 지원을 위해 많은 후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거센 반격이 이어지면서 이란의 개입 우려가 커지는 등 이스라엘 내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계는 전쟁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도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의학계에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공식적인 병명을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일 것이라고만 추측했던 성소수자 가운데 트랜스젠더만 우리나라에 10,000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란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되지 않았던 국내 동성애자 수를 추산해 볼 수 있는 통계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장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최근 6년간 11,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1년엔 2,000명을 넘어 지난해에는 2,3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주체성 장애 진단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의료처치로 주 연령대가 20대,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반대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주체성 장애인데 반대성의 호르몬을 주죠.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외모를 반대성으로 바꾸는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체의 그 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시기에 SNS 등 여러 경로로 잘못된 가치를 받아들일까 우려합니다. 특히 10대들의 인기 직업 1위로 유튜버가 꼽히는 시대에 트랜스젠더, 퀴어 유튜버들의 화려한 모습만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도 아름답다. 이렇게 포장되는 것을 미디어로 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많이 일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가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전혀 드러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잘 나가고 정말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니까 전문가들은 잘못된 성 정체성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20대가 많다는 그 자료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제 비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하는 교육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지금 그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동성애 청소년이 이성애자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더불어 명암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앞서 대구에 지어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이 공사 중 위법 사항이 발견돼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주민들과 건축주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간 진행 중인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 11채의 집이 둘러싼 주택 밀집 지역에 사원이 지어지며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사원 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건축주가 이기며 공사가 계속됐지만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건축 중단이나 사원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안의 재발을 막고 갈등 중인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의 문제를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이 사원 건축주가 거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한 것을 믿고 건축 허가를 승인했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허가를 와 내셨어요. 시민들 자체 와가 알아봐야 될까 이거. 시민들 말로 좀 들어봐야 될까. 전문가들은 대구 이슬람 사원의 건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건축 허가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지만 이를 둘러보지 않고 건축을 허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교시설 신축으로 인한 주민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축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단체와 정부 간 소통기구인 DIK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중재를 한답니다. 앞으로 이슬람과 우리 한국 문명 간에 이제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은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을 하고 이들은 타문화의 유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타문화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건축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종교 혐오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무조건적 포용이 강조된 정책으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다문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랑 같이 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나, 얘네랑 같이 살 수 있나, 우리가 어디까지 포용할 것이냐, 그 비판적 상황화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이고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주최 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주민 갈등의 중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은 종교 혐오가 아닌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제4차 NAP 규탄대회가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등 주최 측은 이날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연은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하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돼 있어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북제일노회가 제176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세양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노회에는 약 90여 명의 목회자가 지역 복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더 잘 열심히 노예를 섬기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해외 선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전도의 사업이라든가 또 SC라든가 지도부, 학생, 중고대 청년들을 잘 이끌어서 앞으로 젊은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그런 전북제일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정혜연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장은 구티비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호남의 방송 선교를 책임지고 선도해 나가는 구티비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날 노회 회무처리에서는 해외 선교사 파견, 교회 건축 지원, SC 운영 방향, 목회 관계자 후생복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아동 기아와 영양실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의 보호자가 자녀들의 영양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서 성인 약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보호자 21%는 자녀가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린 채 잠이 든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저소득 국가의 경우 그 비율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원인 중 절반은 영양실조지만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그 영향이 적다고 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제 월드비전 앤드류 몰리 총재는 기아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정부, 시민, 기업과 NGO 모두가 행동을 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2위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순위는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어 4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등으로 평가되는 적정성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며 시가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특히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부딪히는 가운데 사측은 대규모 적자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고소득자들이 여전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섰습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자,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 중에서 실제 저작권을 등록한 이들을 확인한 결과 총 198건이 확인됐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총 2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은 저작권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약 4억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5만 9천여 세대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5,250억 원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징수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에 확정돼 공개됩니다. 통일부는 18일 김영호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열고 제4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기는 4차 기본계획은 북한 비핵화 추진,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 정부의 3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수백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일어난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면서 18일 요르단 암만에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을 쐈고 로켓 발사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랍과 이슬람권 국가들은 분노를 표명하며 각국에서 시위가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상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헤드 알리 하메네이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응답해야 하며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눈 범죄와 관련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외무장관은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저항전선에 의해 선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이란이 이번 사태에 공식 개입할 경우 중동 전역으로 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미국과 영국 등의 폭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 자료를 인용해 북한산 탄약의 러시아 이전과 관련된 활동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8월 말 이후 최소 6차례의 해상무기 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러 간 해상무기 운송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연해주의 두나이 항을 오가는 러시아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는 미국이 조용하게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크스를 확보하면서 러시아 지휘소와 탄약고, 보급로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에이테크스는 집속탄 버전으로 집속탄은 투하된 어미폭탄이 새끼폭탄 수백 개를 지상에 흩뿌려 공격을 가하는 무기입니다.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되면서 124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서명했지만 미국은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3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가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들이 느낀 불합리함과 스트레스가 결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건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명예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TV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